자, 구문은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이 구문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수영어 기적의 23원리를 이 세상에 발표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니까 어떤 분이 이거 직독직해 아닙니까? 이거 뭐 남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수능 특강 설명책이랑 최근에 나온 2020 수능 특강 설명책이랑 잘 나가신다는 분들 강의를 쭉 들어보고 정말 이름 있는 학원에서 나온 교재를 봤는데 직독직해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직독직해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말이죠. 어떤 초등학교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She is my step을 1대1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She, 그녀는 is, 이다, my step, 내 직원. 그녀는 이다, 내 직원.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철자는 한국말인데 의미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다, 내 직원이 우리나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세종대왕께서 경노하실 일입니다. 이건 한국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돼야 한국말이죠. 그녀는 내 직원이다. 이렇게 해서 붙여야죠. 이게 한국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하나 외계어를 하나 더 가르쳐. 이게 짧을 때는 또 이해가 돼. She is my step. 그녀는 이다, 내 직원 이러니까 짧으니까 대충 넘어가요. 직독직해 맞네. 1대1 대응을 해서. 짧으니까 이해가 됐다 이거죠. 그럼 길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길면. 요걸 갖다가 1대1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녀는 이다, my step, 내 직원. 자, 선행사 다음에 관계사절이 오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수식하죠?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 휴가 중인. 야,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다, 내 직원, 출산 휴가 중인.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에요? 이거 한국말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직독직해입니까?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을 시킨 거죠. 1대1 대응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한국말이 무슨 직독직해예요? 새로운 언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또 하나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직독직해의 전술을 보여드리려고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죠. 그녀는 출산 휴가 중인 내 직원이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출산 휴가 중인 내 직원이다. 최소한 이렇게 이건 한국말이잖아. 비록 직독직해는 아니지만 한국말이잖아요. 의미가 와닿잖아. 최소한 의미는 와닿아야잖아요. 최소한 한국말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건 한국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외계어예요. 또 다른 언어예요. 자, 이건 직독직해가 아니잖아. 그 대신 한국말이긴 한데 직독직해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수영어 23원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녀는 내 직원인데 이게 후가 주어니까 그녀는 출산휴가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신기하게 됩니까? 신기하네. 그게 바로 고용 23입니다. 고수영어 기적의 23원리입니다. 이 23원리를 떼면 이게 이렇게 앞에서 한국말이잖아요. 이게. 한국말 맞잖아요. 그녀는 내 직원인데 그녀는 출산휴가 중이다.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사고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고수영어 기적의 23원리입니다. 고용 23으로 줄였습니다. 자, 19원리, 고수영어 23원리의 19원리를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죠. 자, 19원리, 형용사, 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명사 다음에 수식어가 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말이 없는 체계거든. 그래서 이 체계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영어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5종류가 있다. 영어에는 5종류가 있다. 자, 명사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선행사라고 배웠죠. 선행사 어려워. 선행사가 뭔 말이야. 자, 명사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여러분 오면은 요렇게 5종류가 오면은 우리나라 말에 니은으로 생각해라. 제가 지금 5초 만에 했습니다. 이걸 바깥에서 관계사라 그러죠. 요거를 분사라 그러죠. 요거를 전명구라 그러죠. 요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러죠. 용어도 얼마나 많은지 배우는 사람 더럽게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수영어 23원리에서는 명사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오면 뭐라고요? 1차적으로 니은이다. 니은.
끝.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두 번째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명사 다음에 이런 형태가 오면, 문장처럼 생긴 게 오면 관계사 간단합니다. 문장처럼 생긴 게 오면 니은이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man이 명사죠. theory가 이론 명사죠. book이 명사죠. ability가 명사죠. staff가 명사입니다. 그렇죠. 1차, 19-1차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거. 자, 그 다음에 동사에 ing 붙었죠. 동사에 ed 붙었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전치사에다가 명사가 붙은 게 왔죠. 뭐 전명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왔죠. 그 다음에 to에 동사가 왔죠. 그 다음에 문장같이 생긴 게 왔죠. 이걸 뭐 관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요렇게 오니까 요렇게 다 된다 이거야. 응? 벤치에 앉아있는 니은 맞잖아요. 앉아있는 남자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 의해 제시된이니까 니은 맞잖아요. 제시된 이론.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니은으로 끝난 거 맞잖아요. 있는 책.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서포트할 능력. 아, to일 때만 니을이 쓰이는 경우가 많구나. 미래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서포트할 능력. 오케이? 자, 니은 혹은 니을. 이렇게 to일 때는 리을. 나머지는 니은. of일 때는 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의 90%가 니은이겠죠. 그러니까 니은만 생각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휴가 중인 스텝이니까 출산휴가 중인이니까 인이니까 니은으로 끝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다 1차적으로 보니까 아, 우리나라 말에 형용사 수식은 니은이니까 니은을 붙여주니까 다 말이 되는구나. 심플, 배우려 심플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그럼 길어지면 어떨까 할 거야? 이 문장이 뒤에 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어지면 여기까지 갔다가 그럼 갔다가 다시 수식을 하기에는 속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제2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걸 한 문장으로 생각해라. 자, 한 문장으로 이걸 생각해라. 이걸 주어로 생각해라. 남자가 벤치에 앉아있다. 이론이 그에 의해 제시됐다.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서포트하는 것이다. 그 스텝은 출산휴가 중이다. 되잖아요. 이 원리를 적용하니까 수능 특강뿐만 아니라 토익, 토플, SAT 모든 영어 문장이 직독직해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의미가 전달이 되면서 직독직해를 해야지 의미 전달도 되지 않는 외계어를 만들어가면서 직독직해를 억지로 만든 경우는 1:1 대응이지 직독직해가 아닙니다. 고수영어 2, 3원리는 직독직해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수능 29번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문장짜리인데요. 한글로 해석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지저분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순서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1번 이런 저런 주제나 혹은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2번 보다 성공적일 수 있는 3번 누군가가 4번 같은 빌딩이나 거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6번 문을 꼭 닫고 7번 학사 일정 내내 그 다음 8번 사실 혼자서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 교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적 차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순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미국 사람이 이걸 볼 때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되겠어요?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몇 번 읽어야 됩니까? 이 문장 하나 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식 사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의 사고에 맞게 체계를 만들어줘야 영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있다. 누군가가 같은 빌딩이나 거리에 어딘가에. 근데 그 사람이 좀 더 성공적일 수 있고 이 강의 저 강의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근데 그 어떤 선생님들은 문을 꼭 닫고 일을 하신 분인데 학사 일정 내내 사실 혼자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참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형 2, 3 원리를 적용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여러분 리스닝에도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영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고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학을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도 CNN이 5, 60%밖에 안 들린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다 이 사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get kind of calle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who would sit down and say, "Are you sure you want to call the album 1989?"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셨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잘 안 됐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 되게 빠르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짜리를 이야기한 거죠. I'd get kind of calle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who would sit down and say, "Are you sure you want to call the album 1989?"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속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읽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문장을 주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나를 who have known me 알았고 수년 동안 나와 함께 일했고 who would sit down 앉아서 그 다음에 당신이 앨범을 1989년이라고 부르고 싶냐 정말로 라고 말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불려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한국말 하는 게 더 어렵네. 네, 이런 순서로 하니 방송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이게 고형 2, 3 원리로 칙독직해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kind of은 여러분 이거 부사예요. 일종의 소위 뭐 이런 거예요. get called가 수동이니까 나는 소위 뭐 불려갔죠. 한 그룹의 사람들 앞에. 그런데 아까 했잖아요. 19-2 원리를 적용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알았고요. 수년 동안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앉아서 말을 하곤 했지요. 정말 당신이 부르고 싶은가 그 앨범을 1989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 방송이 들릴 확률이 5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소리만 매치하면 되니까. 이제 이 단어와 소리만 매치하면 되니까. 머릿속에 사고는 순수는 이제 됐으니까. 근데 더 빨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한 그룹의 사람들 불려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알고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긴 했죠. 너 정말 그 앨범 그렇게 부르고 싶어. 이 미국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듣는 방식입니다. 말하고 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반 아주머니들이 뉴스를 보고 ABC, CNN 뉴스를 보고도 다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의 평범하신 분들도 시장에 계신 분들 다 뉴스를 듣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텔리 뭐 지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 나라에 살았으면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들. 미국의 거지들도 다 이해를 하는 것들이죠. I get kind of calle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who would sit down and say, "Are you sure you want to call the album 1989?" 이 정도의 속도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덩어리 소리 개념이 있어야 이 방송은 들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해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잘 들리는지. I'd get kind of calle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who would sit down and say, "Are you sure you want to call the album 1989?" 자, 이전보다 훨씬 잘 들리시죠? 자, 여기에다가 자막 처리를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get kind of called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who have known me and worked with me for years who would sit down and say, "Are you sure you want to call the album 1989?"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덩어리로 자막 처리를 해준 연습을 한 게 바로 고수영어 23원리입니다. 이 철학에 근거해서 듣기 연습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영어 방송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문제가 바로 이런 철학의 부재에서 이 자막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또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미드를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들을 때 여러분 호흡이 외국인들이 어디에서 쉬는지 어떤 사고체제를 가지고 듣는지 그 원리를 알 때 미국에 살지 않아도 여러분 영어가
들리고 영어 방송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가 중요한지, 고수 영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고형 2, 3, 이 도대체 고형 2, 3이 뭐냐라는 걸 그럼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책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라인상으로만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실 분은 홈페이지 가셔서 고수영어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지난 50년간, 지난 5, 60년간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혹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어 교육의 교재들, 가르침이나 모든 강의의 베이스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그 철학은 바로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 보통에서 주사명에서 집합명에서 고유명에서 물주명에서 인칭대명에서 시제명에서 고유명에서 쭉 해서 특수문까지.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잠이 오죠. 자, 이렇게만 100개가 넘는 이 문법 용어와 언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 용어와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 시중의 모든 강의와 모든 교재가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 60년간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EFL 환경에서는, 미국 영어권 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영어권 국가가 아닌 EFL,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쓰여진 교재를 쓰거나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배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한 맺힌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있잖아요. 복잡한 문법에 매몰되기 시작해요. 문법을 잘해야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세밀하고 복잡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사람은 500구문만 하자. 또 어떤 사람은 1000개만 하자. 1000개의 구문만 하면 된다. 이것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야 영어회화는 별개니까 영어회화부터 하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단어가 모자라나 보다 단어장 그냥 냅다 그냥 하자. 단어장만 그냥 계속 공부하자. 그러다가 이제 뭐 요즘 뭐 소리 발성에 문제가 있다.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학연수 가는 거죠. 하다 안 되면 어학연수 가는 거예요. 어학연수가 비싸니까 이 조기 어학연수도 까다롭고 말이죠. 나이 들어서 어학연수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마을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럼 영어 환경을 조성해 줘 보자. 미국 같은 환경을 조성해 줘. 영어 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자체들이 돈을 썼습니다.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외국인 강사를 뭐 초등학교에 한 명씩 다 넣어보자. 이것도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기계 장치가 나오더라고요. 탭에다가, 앱에다가, PC에다가 깔아서 그냥 돌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여러분 이거 지난 우리가 계속 다 해본 것들이잖아요.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잖아요.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육 방식이나 설명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고수영어 기적의 23원리에서는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를 딱 4개로 줄였습니다. 4개만 알면 이 4개 안에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를 싹 분리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어메이징. 자, 이 4개만 여러분 명확하게 컨셉을 아시면 복잡한 문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4개의 성분의 영어식 사고방식을 이제 배우면 됩니다. E 플러스 영어식 사고방식. 예를 들어서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러면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조사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일 때는 언느니가만 붙이면 되고요. 목적어일 때는 을르레게를 붙이면 되고요. 동사일 때는 다를 붙이면 됩니다. 부사일 때는 에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니은으로 끝나거나 리얼로 끝나거나 아까 했죠. 의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조사어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된 위치에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는 24가지가 가능합니다. 24가지가.
내가 어제 책을 구입했다.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 내가 책을 어제 구입했다. 내가 책을 구입했다 어제. 내가 구입했다 어제 책을. 내가 어제 구입했다 책을. 딴딴딴. 왜? 우리는 조사원이니까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조사만 얻는이가 붙이면 주어, 얼르레가 붙이면 목조가 되니까, 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니까 바꿔도 말이 돼요. 어메이징. 따라서 이 문장에 영어식 해석을 우리는 가르치자 이거죠. 영어를 가르칠 때는 요거를 가르치자 이거죠. 요거를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 말이 되잖아. 이거 한국말 맞잖아요. 왜? 조사를 바로 붙였잖아. 한국어의 책에 맞게. 한국어의 책에 맞게 세종대왕께서 만들어놓은 한국어의 국어의 책에 맞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사고방식을 더해주면 이 네 개의 요소에 이 영어식 사고방식을 더해주면 여러분 23개의 영어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9가지의 원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확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다 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명사의 기능을 3가지로 분류하면서 명사에 해당되는 것을 다 분류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도 힘든 이 식구 원리를 특별히 집었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경우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와 이유,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는 묘사다. 그래서 부사를 ample description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4가지 원칙을 꼭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서 필요한 4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23가지 원칙. 자, 이 원리를 알면 모든 영어 문장을 직독직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5, 60년간에 우리가 골치가 아팠던 복잡한 문법 연구, 구문, 회화 이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다 써봤잖아요. 이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복잡한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고용 2, 3 원리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어플라이해서 응용해서 수업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다 CNN을 청취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저는 사실 유학파가 아닙니다. 저는 국내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공군에 입대하면서 공군장교로 입대하면서 통역관 업무도 했습니다. 통역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전 제가 왜 영어를 잘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CNN을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제가 유학을 간 것도 아닌데 CNN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해보겠다고 웬만한 책은 거의 다 외웠습니다. 저같이 영어를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저처럼 영어 하라고 그러면 저는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영어를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거죠. 답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제가 노력한 것에 50분의 1만 투자를 하셔도 여러분 저만큼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CNN을 듣게 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할 정도로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영어과 선생으로 있을 때 우리 전 교육부 장관 하셨던 이돈희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 선생, 이 대한민국 영어는 말이야, 이 베이비 토크가 횡행하는데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토론 대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자네 한번 해볼 생각 없는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또 하나 역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토론을 잘하는 곳에서 한번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제가 휴직을 내고 영국에 토론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학을 골라서 과를 골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영국에 제가 1년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토론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곳이 어딜까? 디베이팅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국제정치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흥미도 있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국제정치를 대학원에서 등록을 하고 석사과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제 1년이니까 과정이. 그래서 등록을 해서 이제 토론을 배우고 책을 읽고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8개월 만에 석사 논문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마 그 저희 교수님이 세계적인 학자였는데 영국 역사상 아마 제가 가장 빠른 논문을 써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개월 만에 제가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국제정치학원에서. 그 8개월 기간 동안에 제가 약 300편에 달하는 책과 원서와 논문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본래 유학파가 아닙니다. 고형 이산물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인드는 이미 영어식 사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방식으로 열심히 해서 공부해라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산원리를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단기간 내에 저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구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가지 않아도, 영국을 가지 않아도, 호주를 가지 않아도, 캐나다를 가지 않아도 캐나다를 경험할 수 있고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핸드폰에 CNN과 ABC와 BBC와 이런 뉴스들이 그냥 무료로 통째로 컨텐츠와 함께 동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식 사고를 가지고 이제는 직독직해만 할 수 있다면 그냥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방식을 택해서 고등학교 수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 CNN을 앱으로 보고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고형 이산원리를 응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가 필요 없습니다. 수능 1등급은 덤이 되겠죠. 여러분 영어 실력은 당연히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니까 수능 1등급점이야. 이건 덤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불쌍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절대평가니까 또 이게 전부 다 1등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